안녕하세요. 10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자바 프로그래밍 내에서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 그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싹스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처리할 경우에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장에서 이제 싹스를 다루면서 GTD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을 때 그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5장에서 싹스를 이용해서 GTD의 유효성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에러 핸들러를 이용했었죠. 자, 에러 핸들러는 XML 문서를 처리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가 바로 에러 핸들러예요. 그래서 싹스에서는 몇 가지 이벤트 핸들러가 정의되어 있고 그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고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에러 핸들러를 작성을 해서 싹스파스에 등록을 하고 XML 문서를 파싱하면 XML 문서의 에러 여부에 따라서 페탈 에러, 페이틀 에러, 이벤트 메소드나 혹은 에러 이벤트 메소드 혹은 워닝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돼서 실행이 됐습니다. 페이틀 에러 이벤트 메소드는 XML 문서가 웰폼드 하지 않을 경우에 기본적인 XML 문서의 작성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메소드가 바로 페이틀 에러 이벤트 메소드예요. 에러 이벤트 메소드는 XML 문서가 DTD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호출되는 이벤트 메소드가 바로 에러 이벤트 메소드입니다. 워닝은 XML을 처리하는데 큰 장애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에러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됐을 때 워닝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됐습니다. 자, 에러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은 에러 핸들러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 메소드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XML 리더 객체에 set 에러 핸들러 이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에러 핸들러를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싹스파서는 기본적으로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페이틀 에러나 워닝이나 이런 오류는 검출되지만 에러 이벤트 메소드에 관련된 그 검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싹스파서 팩토리 클래스의 set validat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여부를 지정해줘야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XML 스키마의 유효성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건 GTD를 이용한 유효성 검사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러 핸들러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러 핸들러를 여러분들이 작성했으면 그 에러 핸들러를 XML 리더 객체에 등록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역시나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싹스파서 팩토리 객체의 set validating이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적인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 XML 스키마로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우선 싹스파서 팩토리 객체로부터 싹스파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죠. 그 싹스파서 객체에 set property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적인 속성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소드인데요. 이 set property라는 이 메소드는 두 가지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인자는 등록하려는 속성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등록하려는 속성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et property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를 각각 XML 스키마를
통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속성 이름이 그 스키마를 이용한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속성 이름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스키마를 사용해서 이 문서가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를 한다라는 걸 지정하기 위한 속성 이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XML 스키마의 파일을 지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는 XML 스키마 문서를 지정하기 위한 속성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속성 이름이에요. 그래서 싹스파서 객체의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선 XML 스키마로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등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속성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의 값으로 XML 스키마의 네임스페이스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문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XML 문서는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선언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역시나 싹스파서 객체의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 XML 스키마 문서를 지정하기 위한 속성 이름을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XML 스키마 파일을 파일 객체로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구문을 해석을 해보면 이 schema.xsd 파일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setPropert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두 가지 속성을 설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자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에러 핸들러 작성 코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인플 핸들러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에러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러 핸들러에 정의되어 있는 세 가지 이벤트 메소드를 모두 구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러 이벤트 메소드, 그리고 페이틀 에러 이벤트 메소드, 마지막으로 워닝 이벤트 메소드, 각각 세 개의 이벤트 메소드를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에러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에러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싹스파서 팩토리 객체를 생성했고요. 그리고 싹스파서 팩토리 객체의 set validat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set namespace aware 메소드는 5장에 설명을 드렸죠.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성을 등록하는 게 바로 set namespace aware 메소드죠. 자, 그래서 set validat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싹스파서 객체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싹스파서 팩토리 객체의 new 싹스파서 메소드를 이용해서 싹스파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싹스파서 객체의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속성을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이와 같은 URI를 인자값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XML 스키마의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XML 문서는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et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 소스를 지정하기 위한 URI를 첫 번째 인자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파일 객체로 XML 스키마 파일을 파일 객체로 생성해서 두 번째 인자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XML 문서를 파싱할 때 saxsample.xsd라는 파일을 읽어서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속성 등록을 다 했으니까 이제 XML 리더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에러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한 후에 자, XML 리더 객체의 set
에러 핸들러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러 핸들러를 등록해 주시고요. XML 문서를 파싱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삭스를 파서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를 이용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하는 프로그래밍 코드예요. 자, 요 두 줄을 제외하고는 DTD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XML 스키마에서는 추가적으로 DTD에서 했던 코드보다 set XML 스키마를 사용하기 위해서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를 사용하기 위한 속성 등록을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자, 소스 코드는 별로 5장에서 했던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자, 에러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을 해서 에러의 내용이 임명진이란 값인 인티저 값이 아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디가 잘못된지 한번 볼까요? XML 스키마 문서를 보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XML 문서를 열어보면 우선 에러 메시지에서 잘못된 작성된 부분을 보니까 페이지란 엘리먼트가 잘못 작성되어 있대요. 페이지란 엘리먼트를 보니까 임명진이란 값을 가지고 있네요. 임명진이란 값이 인티저 값이 아니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했는데 페이지 엘리먼트의 선언 부분을 XML 스키마에서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란 엘리먼트 선언 부분이 여기 있네요. 자, 페이지란 엘리먼트 선언 부분을 보니까 페이지란 엘리먼트는 인티저 값을 갖도록 선언이 되어 있는데 XML 문서에 보니까 인티저 값이 아니라 일반 문자열 값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삭스 파서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의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건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그 에러 핸들러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를 사용하기 위한 속성 등록을 해주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제가 삭스 파서를 이용한 XML 스키마의 유효성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